차기회장 선거편이 끝난 후 암흑대륙편이 시작되고 크라피카와 진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라피카의 시점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크라피카의 시점으로 본 암흑대륙편 총정리, 마지막 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선거편에서 진에게 한방 먹이는 영상으로 큰 인기를 얻은 레오리오는 최종 선거 후보 탑4까지 올라갈 정도로 협회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차기 회장이 된 치들은 진과 페리스톤이 12지를 탈퇴하면서 공석이 생기자 레오리오에게 12지 가입을 권유합니다. 레오리오는 협회의 의료팀으로 일하면서 쌓는 실무 경험으로 치들에게서 학위상의 평가를 받기로 합니다. 레오리오는 남은 공석 자리에 크라피카를 추천합니다. 12지 미자이는 크라피카를 찾아가 새로운 멤버가 되어 암흑대륙으로 가는 원정을 함께 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처음 이 제안을 받고 크라피카는 거절하지만 카킨 제국의 사왕자 체리드니이가 붉은 눈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12지가 되어 블랙웨이로에 승선하기로 합니다. 크라피카는 12지 안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타이밍 좋게 페리스톤이 12지를 탈퇴한 점과 비욘드가 네테로가 죽자마자 암흑대륙으로의 진출을 선포한 점을 보았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며 타이밍을 기다려왔던 것이고 협회 내부의 정보를 전해줄 누군가가 있으므로 페리스톤이 탈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자이와 크라피카가 손을 잡고 비욘드 팀 측에 스파이를 걸러내기로 합니다. 미자이는 12지를 불러놓고 내부 스파이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의 능력을 12지에게 공개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미자이가 앞장서서 12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설명하는 동안 크라피카는 모니터를 통해 다우징 체인을 사용해 멤버들을 한 명씩 살피는데 그중 스파이가 사이유임이 밝혀졌습니다. 12진의 스파이에 관해 구속된 비욘드에게 묻는데 비욘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이유는 페리스톤 경유로 12진의 스파이로 있으며 비욘드와 함께 탈주하는 것이 그의 목표로 추측됩니다. 크라피카와 미자이는 사이유를 언제 제압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대륙 도착하기 직전으로 정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카킨과의 약속이 있으므로 신대륙에 도착할 때까지는 비욘드 측도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욘드가 약속을 어길 경우 V5가 카킨과의 약속을 어기고 배를 돌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대륙에 도착하기 직전에 사이유를 무력화시키는 걸로 하고 그 전까지는 사이유를 몰래 감시하며 스파이라는 증거를 모으기로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12지 멤버들은 내부 스파이를 크라피카의 능력을 이용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유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못한다면 크라피카가 몰래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멤버들의 질책을 받는 동시에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고민을 떠안고 앞서 세운 계획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크라피카는 6명의 왕자가 카킨 웹사이트에서 프로원터를 우선으로 모집한다는 걸 알게 되고 5명의 지인에게 이를 의뢰합니다. 각각 하나씩 지원을 하는데 공고문에는 왕자를 특정할 만한 신상 정보가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왕자의 신변 보호와 동시에 특정 왕자에게 경비병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단서들을 모아 크라피카는 구왕자 할켄부르크라 생각되는 공고문에 지원을 합니다. 구왕자 할켄부르크는 사왕자 체리드니이를 존경한다고 밝혀왔으므로 선내에서도 체리드니이와 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왕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의 경비가 되고 싶었으나 막상 면접장에 가보니 오이토 왕비와 14왕자 와블이 있었습니다. 오이토 왕비가 말하길 선내에서 왕자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죽고 죽이는 왕위 계승전이 있을 것이며 카킨 제국의 정치체제와 국왕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할켄부르크 왕자는 암살의 위험이 높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단체를 제외하고는 경비병을 모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크라피카는 자신의 목적을 받아들인다면 와블의 경비병이 되기로 하고 이를 오이토가 받아들여 크라피카는 14왕자의 경비병으로 블랙웨이로에 승선합니다. 14왕자 와블은 종사자 4명, 헌터협회원 4명, 상위왕비의 소속병 7명으로 선내 동승인 제한 15명을 채웠습니다. 크라피카는 배에 승선하고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던 중 등 뒤에서 오싹한 살기가 느껴져 뒤로 돌아보니 와블 왕자의 요람에서 무언가 기운이 느껴졌고 와블 왕자 옆에는 묘한 얼굴을 한 경비원이 서 있습니다. 왕위 계승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원 중 한 명이 화장실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시체의 주인은 아까 전 와블의 요람을 옮기며 수상한 얼굴을 하고 있던 바로 그 경비병입니다.
전신에 구멍이 뚫려 피가 뽑힌 상태입니다. 크라피카는 이를 낸 능력자에 의한 짓으로 보고 남은 경비원들에게 낸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다들 모른다고 잡아떼는데요. 크라피카는 헌터 협회원들에게 원래라면 낸에 대해 함구하는 게 맞지만 지금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왜 낸에 대해 숨겼냐며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3명은 너야말로 카킨 내부 문제에 어때서 간섭이냐며 우리는 왕자 경호만 맡으면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크라피카는 이들이 왕위 계승전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협회원 3명은 비욘드 팀의 일원으로 타이밍을 봐서 블랙웨이로를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4명의 경비가 앞서 죽은 경비원과 비슷한 형태의 시체로 발견됩니다. 크라피카는 남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우징 체인 능력으로 묻는 말에 거짓말로 대답할 경우 바로 쏘겠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경비원들이 털어놓은 사실은 각 왕자들은 호중란의 의식으로 수호 영수를 부여받으며 7명의 경비는 상위 여왕의 지지로 와볼 왕자를 감시하기 위해 온 가짜 경비원이라는 것, 그리고 헌터 협회원 3명은 비욘드 팀이며 왕위 계승전에 관해선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욘드 팀 3명은 형식적으로 경비로 지원은 했지만 따로 왕비와 면접을 보진 않았으며 페리스톤이 이들에게 왕위 계승전에 관해선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승전을 알고 있었던 여왕경비병 2명을 일단 포박하고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볼 왕자의 방 안에 정체 모를 렌수들이 나타납니다. 크라피카는 1014호실의 현 상황을 전체 공통 채널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립니다. 이로 인해 계승전쟁에 관련된 인물 전원이 낸 능력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됩니다. 크라피카가 갑자기 나타난 수호 영수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사이 12왕자 모모제의 낸수에 조종당한 협회원 사이루드가 포박된 여왕 경비병 2명을 베어버리고 같은 편인 협회원 카툰 또한 죽여버립니다. 크라피카는 그를 제압하기 전에 빌에게 사이루드의 능력이 블랙웨이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인지 묻습니다. 크라피카는 사이루드의 능력이 탈출에 필요 없음을 확인 후 스틸체인으로 사이루드의 능력을 빼앗고 그는 살해범으로 카킨군에게 넘겨집니다. 이렇게 경비원들이 죽어나가자 종사자 중 2명이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왕위 계승전 시작 후 2시간 만에 협회원인 크라피카와 빌, 그리고 종사자 시마노, 산드라 총 4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와볼 왕자 방에 초인종이 울리고 1왕자 벤자민이 보낸 경비병 빈센트가 서 있습니다. 그를 들여보내기 위해 종사자인 산드라가 문을 열어주는데 그는 들어오자마자 종사자 산드라를 죽여버립니다. 그의 변명은 자신에게 독을 먹이려 해 방위권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크라피카는 빈센트를 제압하기 위해 오이토 왕비에게 사이루드로부터 빼앗은 능력을 양도하고 다시 스틸 체인을 사용해 빈센트를 제압합니다. 빈센트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입안에 숨겨둔 독극물로 자살을 하고 빈센트의 후임으로 1왕자의 새로운 사설병 바비마이나가 파견됩니다. 오이토 왕비에게 양도한 사이루드의 능력은 작은 동물을 다루는 능력으로 조사활동에 최적화된 능력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동물인 모기나 파리를 실내에서 찾아야 합니다. 찾을 틈새도 없이 3명의 왕자에게서 와볼 왕자의 방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크라피카는 고민하다 1왕자 벤자민과 연결해달라고 종사자 시마노에게 부탁합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벤자민이 아니라 장내인입니다. 장내인은 방송에서 말한 낸이란 것에 대해 알려달라며 15분 후에 자기 방에서 보자고 말합니다. 바로 벤자민 왕자를 바꾸려고 하나 이미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남은 츠베파 왕자의 전화를 받아보니 츠베파 왕자의 직속사설병 마올입니다. 그의 용건은 낸수에 대한 정보 교환을 대가로 휴전 협정을 맺자는 것입니다. 마올은 와볼 왕자의 방으로 가겠다며 일단 연락을 끊고 크라피카는 전화를 이상한 순서로 연결한 시마노에게 묻습니다. 시마노는 어릴 때부터 왕자들을 봐왔기 때문에 왕자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연결을 한 것이라 말합니다. 크라피카는 시마노의 이야기가 타당하다며 앞으로 많이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장내인 왕자의 방으로 향해 협정을 맺기로 하고 장내인은 자신의 경비병 2명을 와볼 왕자의 호위로 내어줍니다. 여기서 장내인을 감시하던 이왕비의 경비병 스라카가 1왕비의 명으로 와볼 왕자의 방으로 따라갑니다. 이왕비의 경비병이 1왕비의 명을 듣는 이유는 현재 1, 2왕비 경비병들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왕비 두 아들은 소극적인 성격으로 경비병들에게 모든 일에 철저한 서포트를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1, 2왕비는 하위 양자들에 관한 기밀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왕자 사설병 한 명이 장래희 왕자에 붙어 있으니 2왕비의 여왕 경비병은 와볼 왕자를 따라가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기로 한 것입니다. 1왕자 벤자민의 사설병 바비 마이나와 장래희 사설병 2명, 2왕비의 경비병 스라카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와볼 왕자에게 붙으면서 현재 크라피카, 빌, 시마노로 3명밖에 남지 않았던 인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크라피카는 엠페러 타임 때문에 수명이 계속해서 깎여나가는 상태. 빨리 오이토 왕비가 사용할 작은 동물을 찾아 사이루드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적들이 주변에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동물을 찾을 틈도 없이 5왕자 츠베파의 사설병 마오리 방문합니다. 크라피카는 낸수에 관한 정보를 경비병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원에게 낸수에 관해 설명을 합니다. 하필 이 순간에 눈앞에 나타난 바퀴벌레. 크라피카는 굉장히 당황하는데 이를 본 바비마이나는 크라피카의 민감한 반응에 의아해합니다. 이 상황에 모면하면서도 바퀴벌레를 놓치지 않기 위해 크라피카는 낸 능력의 일부분을 보여주겠다며 빌이 낸 능력으로 저 바퀴벌레를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빌은 장단에 맞춰 일부러 낸으로 벌레를 잡는 척 연기하고 실제로는 오이토 왕비가 크라피카와 왕비 눈에만 보이는 스텔스 돌핀에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 바퀴벌레를 조종하는 데 성공하고 빌은 벌레를 처분하는 척하며 통기구에 놓아줍니다. 다른 경비병들은 이상한 걸 눈치채지 못하지만 원래부터 낸 능력자인 바비마이나는 오이토 왕비가 조종하는 것까진 알아채지 못했지만 벌레를 통기구에 놓아준 걸로 보아 정찰 능력으로 사용할 것임을 추측합니다. 크라피카는 모두가 2주면 낸 능력을 익혀 적의 낸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비마이나는 전원에게 낸 능력을 가르쳐줌으로써 왕위 계승전을 교탁 상태로 끌고 가려는 크라피카의 의중을 파악하고 크라피카의 능력에 대해 알아내기로 합니다. 경비병들이 크라피카의 이야기에 빠져있는 사이 오이토 왕비는 바퀴벌레에 빙의해 다른 왕자들의 낸수와 경비수를 파악합니다. 먼저 14왕자인 마라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바비마이나는 N으로 와볼 왕자 방 전체를 감시하는데 왕비가 수첩에 무언가를 적자 수상하게 여기지만 무엇을 적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합니다. 크라피카의 엠페러 타임이 발동된 지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이토 왕비는 계속해서 12왕자의 방을 수색하는데 그곳에서 12왕자 모모제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놀란 오이토 왕비는 소리를 지르며 모모제 왕자가 살해당한다며 막아달라고 합니다. 크라피카는 바비마이나에게 이 상황에 대해 들킬까 염려해 꿈을 꾼 거라며 연기를 하지만 오이토 왕비는 크라피카의 손을 뿌리치며 흥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비마이나에게 왕비가 낸 능력을 쓰고 있음을 들키게 되고 바비마이나는 왕비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행동을 한 것이냐 묻습니다. 왕비는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당신에게 말할 것은 없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바비마이나는 크라피카에게 왕비의 경호를 맡긴다며 자리를 떠나고 어째서인지 방 안에 펼친 엔 또한 풀었습니다. 왕비는 계속해서 왕자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빌은 크라피카에게 냉강습 초대에 2왕자 카밀라와 6왕자 타이손을 제외한 10명의 왕자의 경비병들이 응하기로 했다고 전달합니다. 그 순간 엠페러 타임을 오랫동안 써 전신에 무리가 간 크라피카가 기절해버립니다. 3시간 동안 사용 후 9시간 동안 기절해 있었던 크라피카는 총 12시간 엠페러 타임을 사용해 약 5년이라는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크라피카는 4왕자 체리드니의 정찰을 왕비에게 부탁하고 왕비는 체리드니 왕자의 동태를 파악하려 하는데 통기구에서 갑자기 4왕자의 낸수가 나타나 바퀴벌레를 잡아먹어버리고 스텔스 돌핀은 강제 해제됩니다. 결국 4왕자에 관해서는 어떤 소학도 없이 끝나버립니다.